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추세 전환 이후에 페일러 관련된 확인 주가가 오늘까지 나왔죠. 다시 이제 숏스키즈 가능한 구간에 재진입할 수 있는데요. 자, 주가 방향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흐름 한번 살펴봐 드리면 오늘 HLB 주가는 이제 종가가 48,900원을 마쳤죠. 시간에 한 200원 정도 더 올라서 49,100원. 뭐 좀 욕심 좀 들어간다면 한 58,800원대가 이 지난주 목요일날 12% 하락이 나왔던 원봉이 시가인데, 자, 거기를 좀 제압하면 훨씬 더 이후에 어떤 주가 흐름이 편할 건데요. 그까지는 일단은 가지를 못했고, 일단 49,000원대 시간에까지 포함하면 흐름이 얹어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 이후에 페일 관련되는 기술적 분석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이 연봉의 일단은 뭐 완전히 제껴지진 않았습니다만 추가 하락을 좀 막으면서 셀트리온이 이런 흐름들을 간 사례가 있다 말씀을 드렸죠. 12월 달에 여기는 이제 코스피 200 관련되는 부분에서 합병 관련되는 부분을 선반영하면서 수급이 들어왔다가 이 이벤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7% 연봉이 나왔다가 이제 이후에 일주일간 해서 이제 양봉으로 큰 흐름은 아닙니다만 연봉이 시가를 제끼면서 1월 2일에 이제 24만원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제 뭐, 요때 빠졌을 때 대비해 가지고는 거의 뭐, 한, 상승률로 보게 되면 17만원대에서 24만원대까지니까 한 7만원 정도 올랐으니까요. 한 30% 넘게 일단, 오르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다시 이제 추세, 상승 추세로 복귀하는 흐름을 보였던 부분들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HLB도 이제 그런 흐름을 가는 것이 이제 목요일 나와서 이제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일단 3일 동안 뭐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래는 이제 줄인 상태에서 몸통이 작은 어떤 캔들로 일단 가격대는 회복해 놨는데요.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주가 반응이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연봉에 대한 어떤 해석들이 일단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주말에 있었던 서울의 그 정건사 영업점 IR 관련해서 이제 진양군 회장이라든지 뭐 한용의 CTO라든지 여기서 이제 집중적인 이야기들이 나왔고 이제 그 부분을 정리를 여러 번 해드렸는데 뭐 카톡방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명확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연봉이 이제 거래량이 나왔을 때 결국은 문제가 되는 것이 이 3월 말에 있는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캄넬리 주막 관련되는 CMC 관련되는 부분이랬죠. 그러면 이제 실사위에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 플로우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실사를 이제 FDA에서 CDER 쪽하고 ORR 관련되는 이제 규제사무국하고 CDR 쪽에서 조사관들이 팀을 이뤄서 옵니다. 그러면 이제 오게 되면 실사를 뭐 일주일 정도 뭐 추가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장에서 도큐먼트와 이제 실사들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조사관이 이 폼 483 관련되는 부분들을 무조건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뭔가 지적사항이 있으면 여기서 지적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CGMP 관련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FDA 규정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의 지적사항이 있으면 폼 483 관련되는 부분들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적사항이 아예 없다. 그러면 이제 EIR 여기 이제 실사 이제 보고서 관련되는 부분 요거는 이제 조사관들이 이제 이슈 발행하는 거고 이걸 이제 FDA 쪽에 이제 가서 이제 30일 이내에 그러니까 실사가 끝나는 날에 폼 483이 지적사항이 있으면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호부터 30일 이내에 EIR 관련되는 부분이 나는데 여기에는 이제 등급이 이제 매겨지는 겁니다. 실사 등급이. 그러면 폼 483이 가고 30일 이내에 이런 걸 하는데 요 기간 사이에 15일 이내에 회사가 이제 답변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가 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이 오픈 액세스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폼 483이나 EIR 관련되는 부분들이 뭐 공개
안 되는 어떤 경우가 이제 기본적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이제 항서제약 쪽으로 가고 이걸 FDA에서 요구가 많으면 공개하기도 하고 사스 사이트에서는 유료로 이제 폼 483과 EIR 관련되는 부분들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폼 483이 나왔다라고 하면 여기 아니면 여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오해가 나와서 이제 주가가 빠졌다는 게 이제 진양호 회장의 설명인 겁니다. 그러면 이 NAI 관련되는 부분은 아무런 이제 액션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없는 거죠. 요거는 이제 여기도 이제 전혀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30-40%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VAI 볼륜터리 액션 인디케이션은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게 경미한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해당 업체가 이런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조치를 취해서 15일 이내에 답변을 그러면서 거기서 처리가 되면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 그래서 VIA나 NAI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뭐 합격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여기 OAI 관련되는 부분은 공식적으로 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폼 483이 갔는데 뭔가 시정 조치를 안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공식적으로 규제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계속 이제 못하게 되면 뭐 워닝 레터도 나가고 이제 CRL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 허가 관련되는 부분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폼 483이 나가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노이즈가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결과들은 12월 달에 인스펙션이 일어났기 때문에 보통 일주일 단계다. 그러면 15일 30일을 더하면 이렇든 저렇든 뭐 1월 말이나 2월 초에는 항서제약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처리해서 이제 뭐 이야기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파트너 사이인 HLB에도 뭐 특별하게 이제 뭐 VAI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면 여기서 문제가 없다 하면 다시 이제 본래 이제 추세대로 뭐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상황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사 형태의 진행 중에서는 프리 어프로발 인스펙션 관련되는 부분으로 일단 진행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483 같은 경우 실사 후에 보완 요구 문서입니다. 실사 마지막 날에 발부되고, 이게 나가고 난 다음에 또 30일 이내 작성해서 이 실사를 뭘 했는지 등급을 이제 기재하거든요. 그래서 등급이 세 가지 중에서 이 폼 483은 요 OAI 그 다음에 이제 VAI 관련되는 부분에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OAI 관련되는 부분이 아니면 워닝레터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정보자유법에 의해서 청구하는 주체에게만 뭐 공개를 뭐 하는 어떤 부분, 과거 이제 국내에서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폼 483, 뭐 EIR,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폼 483 관련되는 부분들이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실사 과정에서 나왔던 경험이 삼성바이오 뭐 에피스라든지 한미약품, 그 다음에 뭐 대웅제약 이런 데도 이제 폼 483 같은 경우에 나왔던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폼 483 관련되는 뭐 문서 관련되는 양식의 샘플인데요. 그 다음에 뭐 셀트리온이 받았던 EIR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노이즈 차원이고, 이제 이게 확실하게 이제 나오는 부분들은 1월 말 2월 달에 나올 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분위기가 확실하게 되게 되면 이제 3월 말에 있는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에서는 결과값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는 어떤 분위기겠죠. 자, 결국 이제 이런 흐름들이 다시 한번 이제 숏스퀴즈가 가능한 어떤 구간 가격대로 왔고, 이후에 이제 주가 방향성에서는 종가상으로 여전히 이제 이 48,000원대가 이탈이 안 돼야 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주가 여러분 보면 그 뒤로 이제 이탈하지 않고 그냥 올라버리면서 양봉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강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요게 뭐 이제 숏스퀴즈성 뭐 이런 건 아닙니다만, 여기서 이렇게 되다가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은 거래량을 실어내는 강력한 이제 양봉 형태거든요. 결국 HLB 입장에서도 이제 2019년도에 나왔던 흐름을 다시 한번 이제 뭐 차트상으로 볼 때도 이 숏스퀴즈가 나온다든지 추세에 다시 이제 회복들을 보여줄 때는
결국 이제 이런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양봉이 이렇게 강하게 거래량을 동반해서 나오는 부분이 나오면 추세의 어떤 이제 강화 부분들이 확인되는 어떤 흐름이겠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그런 흐름으로 거래량이 유입되면서 양봉으로 진행하는 어떤 패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일정들이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항서제약 입장에서 이 부분들이 했으니까 강하게 못 올라가면서 뭐 이런 흐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형으로 옆으로 가면서 이 일정들을 기다리는 어떤 흐름들이 또 있는데요. 남아있는 1월달에 일정이 이제 19일날 있는 아스코 GI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코스피 이전 관련되는 서류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제 거래소에 뭐 제출하는다, 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있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과 이제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CMC 관련되는 이제 팩트 관련되는 부분에서 확인하는 어떤 절차들을 시장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플랫형이든 아니면 이제 양봉을 내는 모습들이 1월 말이나 2월 달까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우가 나타나는 것이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낫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방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 48,000원대가 종가상으로 이탈되지 않는 어떤 수급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로그램 쪽에서 일단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 쪽에서 이제 오랜만에 매수 흐름이 나오면서 개인들은 좀 매도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매도 창구 쪽에서 흐름을 좀 보면, 오늘 이제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이제 공매도 창구 위치에 있는 신한이라든지 한국투자, 여기는 이제 매도가 가 있고, 외국계에서 이제 JP모건 쪽에서 이제 매수 흐름이 큰 폭은 아니죠. 그래서 1월 4일부터, 그러니까 이 날짜부터 한번 살펴보면, 지금 목요일부터 어떤 수급을 보게 되면 신한이라든지 이제 요쪽에서 어떤 매도 흐름, 매도 흐름들이 확실하게 보이는 게 보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외국계 쪽에서 어떤, 쇼커버링 관련되는 부분들도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한 방향보다는 이제 신한에 대한 어떤 매도 흐름, 그 다음에 기존 이제 외국인들이 어떤 쇼커버.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쪽으로 조금 이제 줄면서 좀 주춤했는데요. 이 부분들이 다시 이제 본래 방향대로 갈지 여부가 이후에 이제 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다음 주, 그래서 또 일주일 상간에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도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움직임들이 좀 필요하니까요.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흐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